안녕하세요. 이번 환경세미나 발제를 맡은 이타서울 김도훈 활동가입니다. 저희가 본 세미나에서 데이터 시각화 사례를 10가지 살펴보고 데이터의 표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각자의 브레인스토밍과 영감 제공을 목적으로 본 세미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환경과 기후 문제가 최근 모든 분야에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폭발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유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성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으로서의 환경활동은 모두가 동참하고 협력해야 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는데요. 동참을 통해서 사회가치 실현에 일조하는 것, 이거 말고 더불어 중요한 게 뭐냐면 키워드는 이제 미래산업 구조입니다. 미래산업 구조란 말은 이제 그 단어가 주는 무게랑도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직업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우리가 갖춰야 될 교육, 또 우리가 갖춰야 될 스펙,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즉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산업 구조에 따라서 우리들의 소양 가치와 사회 적응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하죠. ESG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environment이고 social의 S고 이제 governance는 이제 그 environment가 social을 지배하는 구조가 된다라는 약자고요. ESG를 정의를 하면 이제 원래 환경 요소란 것은 기업 운영에 있어서 비재무적인 요소입니다. 여러분들 대략 그냥 이해는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그러니까 지출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환경 때문에 수익이 증가하기보다는 환경 때문에 기업의 코스트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 가치를 증진시키는 요소가 아니었어요, 환경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ESG라는 전체 메커니즘은 이제 기업이 환경을 대응하는 방식 자체가 향후 기업의 투자 그리고 상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으로서 적용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즉 비재무적 요소였는데 원래 기업의 환경 매니지먼트라는 것은 근데 그게 기업 경영과 투자의 제일 중요한 재무 요소 내에 들어간다. 기업 경영 1순위는 재무잖아요. 그래서 그런 아주 제도적으로도 아주 혁신적인 부분이고 글로벌하게 이렇게 다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기업은 기업 가치 평가가 제일 중요하고 이제 샘플 투자 문서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대략. 그래서 기업이 가진 환경, 기업이 어떻게 환경을 대응하고 있는지, 환경의 경제적 요소를 창출하고 있는지, 사회적 가치, 윤리 가치 이런 것들을 즉 그 평가하는 회사가 ESG 평가 보고서를 제출하고 이것이 투자 상장에 따른 기업 평가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중요성의 퍼센테이지가 계속 증가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향후에 기업이 원하는 것은 기존 산업 구조에서 환경이라는 이슈로 재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와 직업을 더욱더 필요로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 우리가 하는 환경 활동이 사회적 정의 실현과 윤리 실현, 사회적 환경을 위해서 동참하는 정성적인 가치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더 중요할 수도 있죠. 근데 개인적으로는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전문성이 앞으로 자기가 택해서 할 수 있는 일의 세부 카테고리에 영향을 계속 미친다는 거예요. 본인이 의도로 했던 하지 않았던. 그래서 조금 중요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앞에서 호스트님께서 설명 열심히 잘 해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타서울 소셜 프로그램은 이제 원래 기획할 때 이제 사회적 가치를 1번으로 설계하고 그리고 참여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어떤 경험 가치를 얻게 되는지 그 두 개가 모두 다 좋으면은 아주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하신 이제 미션 클리어 데이터 플로깅은 우리가 이제 환경 실천을 하고 가치를 발생시킴과 더불어서 환경 데이터에 대해서 개인 경험 가치를 일부나마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환경 데이터라는 것은 이제 서두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 산업에서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러니까 환경
그리고 데이터 합치면 이제 환경 데이터를 읽고 듣고 말하고 쓰고 우리가 문해력이라고 부르는 부분, 그 중요성이 직무의 모든 분야에서 되게 중요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여러분들 아마 데이터 이러면은 어떤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떠오른 모양을 우리가 인지 모양이라고 하는데요. 통상 우리가 가진 거는 비즈니스 마케팅 리포터라든지 뭐 차트, 넘버, 분석표 아마 이런 것들을 쉽게 데이터란 이런 것이지라고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네 가지 차트를 쭉 볼게요. 이 네 가지 차트는 이제 과기부, 환경부 그리고 또 산하연구원에서 기록하는 환경 데이터 중에서 그래도 꽤 괜찮은 방식을 가져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사업종과 미세먼지의 상관관계예요.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은 30대 후반 여성이 오후 3시부터 12시부터 3시 정도 사이에 미세먼지가 높은 날 의복을 구매하지 않는 패턴을 보였다. 라는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이제 하천으로 나아가는 하수 처리 시설이 있는데 그 슬러지 반출 정보를 각 팩터에 맞게 액상과 혁자물 그리고 탈수 슬러지에 맞게 이제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제 생활화학 제품, 뭐 화장품이라든지 우리가 토탈해가지고 제품에서 많이 쓰인 성분들, 그러니까 향료가 제일 많이 높고 에탄올 그 다음 쓰고 정제수 그 다음이고 그런 표고, 이건 이제 시화 지역에 있는 하수 처리 시설 2019년 4월에 유입수와 방류수의 대장균, BOD, COD 등의 성분 비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패턴이 지금 가장 인터랙션도 있고요. 이제 과학기술부와 환경부에서 계속 개진해 나가는 시각화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어떠세요? 아마 어떤 기분이 드실 거예요. 네, 어떤 기분이 드실 거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의문을 하나 던질 수 있는데 이런 기록 방식이 우리가 환경 기록하고 또 다른 타인에게 인사이트를 주는 적합한 최선일까라는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세미나는 제가 총 10가지 차트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편안하게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폴레옹 진군 맵이에요. 1812년에 나폴레옹이 이제 모스크바 점령하기 위해서 출정을 했고 역사적으로 졌죠, 러시아에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패했습니다. 그게 나폴레옹의 몰락이었고요. 좌측의 나무 색상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었을 때 출정을 의미하고요. 우측에서부터 좌측으로 읽었을 때 검은색은 복귀를 나타내요. 그리고 그 폭의 넓이는 군사의 수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초반 47만이 출정을 떠났고요. 이거 나무 색깔이요. 되게 넓었죠. 그리고 여러 가지 경로로 갔으며 나중에 이제 대패하고 나서 복귀할 때는 이 검은색 라인은 아주 좁게 돼 있죠. 그래서 10,000명이 살아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는 복귀할 때의 온도, 그 당시의 기온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제작자가 이걸 표시한 이유는 이제 복귀할 때 추운 겨울이고 이제 그 혹한 속에서 얼마나 그 여정이 끔찍했는지를 전달하려는 의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폴레옹 진군 맵은 이제 태블로라는 어떤 시각화 이제 플랫폼 사이트가 있습니다. 기관에 가깝고요. 거기서 꼽은 제일 첫 번째로 유명한 잘된 시각화다라고 소개도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1854년 지도예요. 54년 지도고 그 당시에 영국 런던에서 이제 발생했던 콜레라, 되게 사회적 문제였죠. 콜레라를 지금 좌측의 지도를 보시면 검은색 막대 그래프와 포인트로 시각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시각화한 사람은 우측에 있는 존 스노우라는 의사였고요. 그 당시에는 종교가 많이 지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면죄부를 받으면 콜레라에 걸리지 않는데 이제 그런 종교가 많이 지배하고 있던 일부 민간 신앙이 많이 지배하고 있던 시대였기도 했는데, 이제 존 스노우는 왜 일부 지역에서의 사망이 다른 곳보다 높은지를 일일이 지도에 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일이 표기를 했고 그 콜레라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세대들이 같은 우물을 식수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콜레라 발병률이 생겼던 원인은 하수로 오염된 우물이었어요. 우물이 하수로 오염됐고 그 우물을 먹어서 그랬어요. 그래서 그 뒤로 솔루션을 찾아서 하수 시스템을 구축하고 우물을 차폐할 건 차폐하고 예방할 건 예배하고 그런 솔루션으로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접근하기 힘든 방식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방식은 아니거든요. 어디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는지를 기록을 하다 보니까 우물 근처였다. 그래서 데이터를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사례로서 아주 중요한 사례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지도도 보시면 그러니까 대부분 시각적으로 되게 명쾌해요. 그러니까 무엇을 말하는지는 텍스트를 읽어봐야지 알지만 이런 원 그래프와 원의 조각들이 가진 크기와 색상으로 되어 있는 이제 데이터죠. 이 데이터를 만든 사람은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나이팅게일입니다. 예, 나이팅게일이에요. 그래서 나이팅게일은 간호사이기도 하지만 병의 원인을 줄이고자 분석하고 데이터로 기록하고 이런 활동도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850년대 크림 전쟁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군인들이 계속 사망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두가 그 이유가 전투상에서 입은 부상 때문에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 우측에 큰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 이게 아주 블루하고 그레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즉 나선형의 가장 외형 반지름을 나타내는 부분이 총 사망자 수예요. 제일 외곽의 원이 사망자 수고 가운데 있는 어두운 부분이 전투에서 사망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노벰버를 보시면은 이게 쭉 1월, 2월부터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노벰버를 보시면은 전투에서는 사망하지 않았는데 사망률이 제일 높아요. 그래서 이런 표기를 통해서 대부분의 사망이 전투가 아니라 열악한 병원 상태에서의 감염 때문에 기인한다라고 이제 밝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투에서 부상을 덜 당하면 사람들이 덜 죽지 않을까에만 초점을 맞췄었는데 병상에서의 위생도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결론이었고요. 이건 전체 역사 전 세계 히스토리를 쭉 기록한 건데 보시면 흥미로운 게 이제 Y축 부분, 그러니까 X축 부분을 Y축 부분의 넓이가 그 당시에 그 문명이 영향력을 발생하는 크기로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좌측에서 우측으로 시간이 흘러가는 거고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좌측 위에 이제 하늘색으로 된 초기에는 페르시안이라는 왕국이 상당히 영향력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 왕국이 영향력이 있었고요. 그래서 역사를 어떤 동시대에 어떤 세력이 또는 정권이 영향력을 끼친 크기로 이렇게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시간순으로 재배열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도입할 필요가 있죠. 네, 실제 이제 2016년 오바마 정부 때의 기록법인데요. 이걸 보통 추리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부 예산을 어디다 썼는지를 기록한 맵인데 이 표 하나로 모든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쓰였다는 걸 증명을 했어요. 그래서 헬스케어에 제일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이 내셔널 디펜스예요. 오바마니까요. 그 당시에. 근데 이런 추리 기법이 2016년이니까 그 당시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이 표가 상당히 분석적이고 그런 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이란 나라가 이제 그 납세와 그들의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를 대중이랑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각 부처별 예산 사용 테이블을 만들어서 공표하는 것 행위 자체가 아주 오픈 정부에 대한 아주 훌륭한 예시라고 또 소개를 했습니다. 한꺼번에 한 번에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셜 시큐리티하고 헬스케어가 절반씩 들어가고 이게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요. 국방은 한 20% 소모되었고,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의료에 절반이 소모되었고, 이제 아동복지 또 보험 부분에 또 그 안에서의 또 70%가 소비되었고,
몇백 자 소통력이 좋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그림상으로 좀 알기는 힘든데요. 이제 언어 전 세계에 있는 2,600개 정도 언어가 어디서 기원하고 어디서 쓰이는지 그리고 사용하는 인구수를 점 맵으로 표현한 겁니다. 언어의 확산을 다룬 맵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볼 점은 주제예요. 이 데이터가 얼마나 정교하냐 아니냐는 세부 기록을 봐야지 알겠지만 전 세계 언어의 기원의 흐름을 분석하려고 노력했다라는 점이었고요. 이제 애니메이션이 등장하죠. 그러니까 언제부터죠? 2060년까지, 1950년부터 2060년까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제 통계, 성별, 인구, 연령 피라미드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미드가 각 연도별로 스틸 이미지로 전달되는 것이 사람들이 경각심을 못 받아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2050년이 되면 노령화가 가속화됐고 이미 어떻게 베이비붐 세대가 출산율이 감소하고 여러 가지 현상을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있는 데이터는 똑같은데 애니메이션으로 표현하는 게 획기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건 여성 인권 단체에서 시행했던 건데요. 블루는 남성 배우의 대사 비중이고 빨간색은 여성 배우의 대사 비중입니다. 디즈니 영화를 2000편 영화를 바탕으로 실험을 했고 이 여성 주도의 액션 영화가 부족하다. 모든 장르에서 나타나는 성별이 아주 극명하게 불균형을 이룬다. 실제로 디즈니사에 이제 정부가 예술 분야 여성 권익 증진의 조회 증거 자료로 활용이 됐고 지침으로 사용됐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분석을 해보니 여성 대사의 비중이 액션 영화에서 이만큼 적었다. 뭐 여러 가지. 그걸 이제 영화의 대사의 분류로서 한 여성 단체가 여성의 권익을 읽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그 다음은 이제 많이 아시다시피 셀카죠. 셀카 분석인데 이제 이 시각화가 놀라웠던 점은 물론 이제 셀카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찍는다. 이 정도 통계는 누군지 낼 수 있어요. 근데 상파울루 여성들이 세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머리를 더 많이 훨씬 기울인다. 방콕에서는 모두 웃으며 사진을 찍는다. 이런 특이점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되게 대대적으로 수상까지 한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셀카를 가지고 계속 어떤 데이터를 우리가 지역별로 볼 수 있는지를 했던 시각화입니다. 그리고 한눈에 들어오듯이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2080년까지 볼 수 있는 일식의 경로예요. 그러니까 워싱턴 포스트가 만들었고 객일식 경로를 이제 지구 모양에서 띠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페이지 서비스는 뭐 연도를 기입하면은 자기 일생에 몇 번의 일식이 남았는지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여러 가지 표현들을 보셨는데 전부 다 데이터의 시각화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기여라든지 뭐 비단 환경뿐만 아니라 표현의 문제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금 이 나폴레옹 진군 맵과 시와 하수 처리 시설의 유입수와 방류수 대비 성분 대비표, 나폴레옹 진군 맵의 출점과 복귀성의 인구소와 온도 대비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유형은 비슷합니다. 근데 우리는 전자에 초점을 기울이기보다는 후저에 조금 더 초점을 많이 기울입니다. 아시다시피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신 대부분 직설적인 시각적 임팩트를 활용했고 스토리라는 게 들어가 있으며 컬러라든지 도형이라든지 이런 활용이 우수했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데이터의 표현 방식이라는 것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환경 데이터도 전달성이 훨씬 더 높아진다면 동일한 데이터도 더 많은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션 클리어 활동도 여러분 다 수고를 해주셨고 저희가 가정했던 건 데이터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제 쓰레기를 청소한 경험을 기억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데이터로 기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청소한 기록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겠죠. 이 양자는 완전히
다르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한 86,000개 정도 데이터를 같이 동참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여를 해주셨고 지속적으로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미션 클리어 프로젝트가 가진 데이터 표기법은 초중반 단계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헥사곤, 이제 육각형 기반으로 지리상에서의 가중치를 모아서 그 지역에서 쓰레기 밀집도를 보여주는 헥사곤 매핑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확대해 보시면 이제 이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웹앱에서 보셨다시피 뭐 사진이라든지 경로라든지 뭐 랭킹이라든지 내가 준 건 뭐가 많은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기획했던 거는 우리 이제 미션 클리어 호스트들이 기획했던 것은 이 데이터가 종결점이 아니라 이건 단지 출발로서의 기록과 데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경을 개념으로서도 학습하고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쓰레기를 보고 이제 환경을 데이터로 내가 어떻게 재가공해서 앞으로 내가 사유를 하고 또 재가공을 할 수 있을까를 위한 출발점으로 또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다들 같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 세미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